네. 네. 우리 아이들의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네. 또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늘 우리 경제 교육 시켜주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보면서 예. 갈까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요. 지난주에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그래서 마음은 좀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열려 봤는데 또 실망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일단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AI 관련주가 기술적 강세였잖아요. 네.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도체들 일제히 전부 다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6.5%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그 월간으로 16위가 18% 올랐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크론 6%, 테슬라 4.7%, 인텔 5.8%, AMD 5.5%, 뭐 퀄컴 6%, 뭐 다 올랐습니다. 다 그냥 그동안 그런데요. 계속 안 좋다라고 했던 네. 인텔, 마이크론 이런 것도 뭐 전부 다 5%, 6% 아마존도 올랐습니다. 4%나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냐 나스닥이 13,000포인트에 근접했고요. S&P 500이 그 마의 4,200포인트를 뭐 살짝이지만 살짝 올라서 4,205포인트 됐습니다. 나스닥은 뭐 전부 다 돌파하고 13,000포인트 근처인 12,97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훈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뉴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채한도 협상이 원적 합의됐다라는 부분. 이 뉴스가 주말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소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또 하나 있었죠. 그 우리 그 뉴스3에서 말씀드렸던 4월 PC가 나왔는데 YOY로 4.4%가 나왔는데요. 3월에 4.2%였고요. 저널이. 그리고 예상이 4.3%였습니다. 근원 PC는 4.7%거든요. 이 근원 PC를 보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좀 정하죠. 그래서 지금 6월에 기준금리 25bp 금리 인상이 지금 헤드워치에서는 한 70%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걱정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걱정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뭐 기대감에 시장을 좀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혼조 상태였고 좀 약했습니다. 금요일날 코스피가 0.16%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53%였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매수해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요. 하루에 외국인들이 9,100억 샀습니다. 삼성전자 5,30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예, 거죠? SK 하이닉스 4,300억 샀습니다. 저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1조 팔았습니다. 이 두 종목 사면서 삼성전자가 2.78% 올라서 7만 300원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가 12% 올라서 그 10만 9,2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주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전기전자 섹터 강세였고요. 나머지 여타 섹터가 약세였는데 특히 2차 전지가 약세이면서 코스닥이 네. 주간으로 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후반부터 아마도 그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이제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은 이제 노이즈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상향 합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또 이제 요게 합의되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다 배팅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뉴스나 이런 자료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노이즈였기 때문에 합의됐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호재이지 시장의 방향은 아니다. 아니 저것 때문에 빠진 게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것 때문에 막 폭락을 했다면 예.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네. 예. 그랬다면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악재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가자 이런 건데 이건 그냥 노이즈로 그냥 등락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저는 바라보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고요. 이보다는 6월 FOMC 회의가 더 중요한데 4월 PC가 예상을 사회했고요.
상회했고 그리고 개인 소득이 여전히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매크로 지표에서 나오지 않는 시장 관점에서는 뭐냐면 시장이 강해요.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연준이 바라볼 때 과거에 뭐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약하거나 막 흔들거리고 불안하면 연준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달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야 이거 금리 인상 좀 자신감을 갖고 25bp 정도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두 대 때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달래기보다. 예. 이거 봐라. 예.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관련주와 성장주가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는 가지만 뭐 이것으로 인해서 스타트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수급은 올라가는데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물론 지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을 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관련주로 옮겨가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시장은 2,500포인트를 재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흐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나스닥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와 SK나 하이닉스를 주도로 일단 2,6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이거 오늘 내일 중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역시나 그냥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중으로 돌파하는 게 예, 돌파를 빨리 해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지금 미국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미국 조정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이제 그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가 하락 후에 종목별로 반등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의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지수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주에 있는 특히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이 시총이 그동안에 주가가 빠지면서 낮아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총이 높아지면서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뭐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 보면은 뭐 안 좋다노 뭐 인텔도 막 6% 오르고 마이크론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의 개별 종목들을 보면 안 그래요. 2%, 3% 올랐다 또 매물 맞고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진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맨 밑에 뭐 빨간 거치로 써놓은 거는요. 뭐 제가 한 2, 3주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수급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완성차, 전기차, 2차 전지, 전장 부품, 자율주행. 예. 그리고 이쪽 길적으로는 반도체, AI, 챗GPT, 로봇 등 신규 디바이스 들어가는 관련 반도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보자. 그럼 지수는 보지 말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지수 숏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숏 3배짜리 숏을 우리나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예,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3배짜리 숏이요? 뭐 그런 거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고로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3배짜리 3%. 항상 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2배는 매력을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예, 그래도 한 3배는 해야 뭔가 한것 같고. 예, 화면 하나 보면은 삼성전자의 일봉 화면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박스권 있다가 이제 돌파하는 그런 일봉이고요. 이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우리 지수, 미국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인데 오늘은 지수보다 삼성전자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300원까지 왔고요. 여기서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2,600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8만 선이 보이는데 이 차트로 분석하는 겁니다. 저 5만 1,000원 갈 때 장중에 야, 저 때는 진짜 다 던지고 싶은 그런 센티멘탈이었는데. 그때 막 3만 전자 간다고. 야, 뭐 5만 원이 어디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런 분들 많았죠. 탈출은 진행순이라고. 이 사이에 이제 75,000원, 그러니까 7만 원과 8만 원 사이니까 75,000원 정도의 이게 가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 지수는 2,650포인트 전후로 비슷합니다. 이게 7만 원이 지수가 2,600 좀 정도 근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700이 한 8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때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코로나 여기요. 때. 여기 네. 때. 예.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지? 아니, 거의 나는 비정상적으로. 저거는 이제 8만 원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예. 그렇죠. 예, 저거는 진짜 오버슈팅. 오버슈팅 중에도 완전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저 피레침 맞습니다. 968. 자, 삼전은 8만 전자다. 주프로님의 생각이셨고요. 네,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원칙적 합의로 타결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 31일 날 의회 표결한다고 합니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은 반대 의견을 하고 있고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상향한다. 2024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날짜를 정한 것 같고요. 정부 예산 중에 재량 지출을 동결한다는 내용인데요. 예산 삭감의 일부 의견을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비군사적 정부 지출 동결, 코로나로 책정된 일부 예산의 환수 또는 그때 대출을 했던 거 상환, 그리고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 조건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건 다 아시니까요. 그 딜리스킹 얘기, 요번 G7에 새롭게 요 용어를 썼잖아요. 딜리스킹? 이들이. 예. 디커플링과 구분하여 사용하려는 의도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중 간 첨단 기술을 제외한 분야는 위험 완화라는 것에 디리스킹에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요.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와 함께 우리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다. 따라서 대응도 흑백일 수 없다. 이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싸우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계속 싸우겠다. 나머지는 우리 손잡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완벽하게 디커플링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 지금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물론 다른 국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싸움 속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처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AI 등에 대한 투자 제한 행정명령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중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주요 핵심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제한 의도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그거 연결되는 겁니다. 한국과 대만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그리고 반도체 부활을 꾀하는 일본이 그러니까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 계속 거기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이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부활을 꾀한다라는 부분의 의도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뭐 우리 당연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뭐 잘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뭐 하나만 한 소리인 건데 사실은 미국의 뭐 엔비디아 CEO도 얘기했듯이 중국을 배제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을 계속 잡고 가면서 그 시장을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깨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라 따라서 대응도 흑백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상황이다. 대신 자기네가 이제 목줄 죽이고 가겠다는 거겠죠. 뭐. 예. 네. 그래서 참 뭐 지금 반도체 미국 좋고 계속 그런데 우리 시장 이걸 쫓아가야 되고 미국 그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미국 저 정도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 5% 오르고 그 소부장 정도로 한 10% 막 이상씩 오르는 종목이 막 나와야 돼요. 정상적이라고. 예, 정상적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걱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보자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다 공장을 저렇게 대형으로 짓는 거는 예.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단기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쨌든 공장 짓는다는 건 뭐 그런 거겠죠. 아니 공장도 물론 내진 설계를 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 지진대인데 저기다가 반도체 그 미세 공장을 대형으로 짓는다. 위험하다 이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근데 그게 불과 10년 좀 더 지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쎄. 좀 이건 지켜보시고 또 우리 추후로 같이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트렌드포스가 또 요번에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나 나왔는데요. 표까지 아니 나왔는데요. 3분기에는 공급 부족이 8% 정도 될 거다. 제조사들 감산에 따라서 빠른 수급이 균형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10.7%가 공급 부족이 될 거다. 그러면 저 얘기는 10% 이상 가격 오른다는 얘기인데. 예, 이 표를 보세요. 여기 지금 회색이 공급이고요. 이 분홍색이 수요입니다. 근데 1분기, 2분기에는 공급이 월등히 높잖아요. 네네. 3분기부터 받기 시작을 해서 3분기, 4분기에는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고정가의 가격이 이게 갑자기 돌아서지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서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금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후행으로 좀 움직일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아마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 주말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6번째 노선은 아까 김프로님 정해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는 게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요. 5월 26일까지 올해 외국인들이 12조 샀는데 그 중에 전차만 샀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10조 순매도했고요. 삼성전자 9.7조, 현대차 1.2조, SK하이닉스 1.1조, SDI 1조, 기아 5,400억. 아, 저희 합치면 16조 3천억이에요. 예.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한 4조 정도는 팔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나머지 판 겁니다. 배터리 팔았잖아요. 예, 나머지 판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결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 7번째 뉴스도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이버 점유율이 검색 있잖아요. 이게 네이버 점유율이 지난해 말에 64%였는데 지금 5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네.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해도 아니지 6개월 만에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예, 구글이 26.8에서 35%가 아니 됐다고 진짜 합니다. 저거는 좀 경향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뭐 하면 네이버 치면은 예. 지금 네이버 치나? 이게 좀 젊은 분들은 구글이나 뭐 빙 뭐 이런 걸로 검색 많이 하죠. 요즘에 예, 하도 이제 계속 AI 얘기하고 생성형 AI 얘기하고 챗GPT 얘기를 하니까 그쪽 자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요. 예.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검색 시장을 자국이 그렇죠. 예. 갖고 있던데 우리나라인데 예. 이제는 서서 이제 그게 바뀌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뺏기면 안 되죠. 진짜 잘해야겠죠. 잘해야겠죠.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어서 새로운 이 경향이 좀 많이 되고 있다. AI 쪽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쇼핑 검색 이런 거는 참 네이버가 편하기 좋죠. 근데 다른 거 검색해도 쇼핑이 거의 제일 먼저 위에 올라오니까 네이버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면 이제 네이버 무슨 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올라오니까 조금 뭐야 뭐 이럴 땐 좀 있습니다. 검색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네이버하고 AI 뭐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형 이제 AI 챗인데 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또 대형 AI 개발 이런 거 있으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또 같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 신약개발 역할이 커지는 AI, 미국 특허청에서 AI 관련 혁신과 창작을 위한 법률 개정 검토를 촉구해서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분야의 AI 모델은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반응 및 약품 개발을 하는 신약 개발, 그리고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요, 그 자기의 특정 분야에 그동안에 그 경험했던 모든 그 경험치를, 의사들의 경험치를 빅데이터로 다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계속 점점 가까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먼저 좀 빠르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9번째는 그냥 한번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니콜라 있잖아요. 네. 이 니콜라가 $1 미만의 거래량도 없이 30일 이상이 좀 돼서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니콜라요? 예.
나스닥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거래 및 가격 미달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사유 통보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1달러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1달러에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다른 제재를 좀 할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쪽 관련된 것들 또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한때 테슬라를 넘어설 혹은 뭐 그렇죠. 테슬라 제2의 테슬라다 이래서 니콜라가 이거 100달러 근처 갔었어요. 98달러. 아 그래요? 네. 100달러까지 98달러, 98달러. 갖고 있다가 지금 1달러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90? 그때 밀었다는 그 얘기 나올 때가 아 수소트럭에서 밀었다고? 아 맞아요. 그래서 경사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 보여줬다고. 그럴 때가 마지막이었던 거. 그리고 대주주 매도. 아 있었나요? 아니, 그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마도 많이들 이번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아 오늘 좀 화끈하게 좀 어떻든 나중에 다시 조정을 보이더라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2,600을 오늘 내일 중으로 넘어서야 지수도 그렇지만 지금 네. 반도체가 인텔이 5.8%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기에 충분히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또 지난주에 거기다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 게 또 항상 어떤 뉴스가 있으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굉장히 그 분석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